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죠. 100K를 회복을 했고 아울러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365일 이동 평균선도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구간을 넘어서면서 시장에서는 안도감이 일정 부분 퍼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흐름이 더 큰 반등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랜만에 또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전날에 AI 거품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하루 사이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세를 보인 건데요. 어제 발표된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선은 고용 지표로서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를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지표는 정부 지표인 비농업 고용 지수인데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해당 지표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ADP에서 집계하는 이 지표가 고용의 흐름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 한번 살펴보시면은 10월 달에 4만 2천 건이 상승을 하면서 이전치 마이너스에서 회복을 했고 예상치보다도 더 상회를 했습니다. 고용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을 일정 부분 덜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전날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50을 하회하면서 경기가 뭔가 억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날에 발표된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절대치인 50을 상회한 것은 물론이고 역시나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하면서 경기도 그렇게 우려할 만큼 나쁘지 않다 이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은 결국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판매를 이어가야 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호조 신호로 볼 수 있고 미 증시가 반등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도 한편에서는 포착이 되는데요. 미국의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적법성을 두고 구두 변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이 많은 주목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날 법정에 구두 변론 분위기를 토대로 해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위법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마켓 한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전날 35%에서 34%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변론이 시작되고 나서 하루 사이에 5%까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원점으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뉴욕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 세력으로 분류되는 조람 맘다니라는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미국 사회 전반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이 선거를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미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시도다 이렇게 이념 공세를 펼쳤는데 그렇게 큰 설득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고용과 경기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금리 전망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까지 12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70%를 넘어섰는데요. 하루 사이에 60% 초반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사이에 또 급등을 하면서 4.16%를 넘겼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도 10년물보다는 상승폭이 좀 덜했지만 그럼에도 크게 상승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 사이에 5억 6,600만 달러 이상이 순유출이 되면서 8월 19일 이후로는 최대 순유출이 나타났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순유출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와 아크인베스트에서 크게 순유출이 나오면서 거래소에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특성상 가격 하방 압력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면서 100K를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시켰는데요. 오늘 마감된 결과가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을지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온체인 상으로는 바닥에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시그널과 더불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시그널이 동시에 포착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온체인 상으로 상승 추세 전환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점검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마라홀딩스의 매도세까지 같이 나오면서 시장의 두려움이 커졌던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홀딩스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왔는데 오랜만에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겁니다. 시장이 공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공포감을 더했는데요. 마라홀딩스 추정 주소가 12시간 동안에 팔코넥스, 투프라임, 갤럭시 디지털, 코인베이스 프라임 등을 통해서 총 234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체를 했습니다. 현재 53,2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매도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 정황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미결제 악정 주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미결제 악정의 감소 주의가 지난 10월 10일에 대규모 청산이 있었을 그 당시보다도 더 가파르게 커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과 대비했을 때도 더 월등하게 늘어난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패닉에 빠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았다 보니까 회복 자체도 좀 더디게 나타나는 국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신뢰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과열된 레버리지의 대규모 청산은 결국은 시장을 정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 물량이 얼마나 손실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현재 유통 중인 전체 물량의 3분의 1, 정확하게는 28%가 손실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심리적으로 변곡점에 진입했다라는 의미이고 추가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 정도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중요한 매수 기회이자 단기 바닥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더 중요한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강세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인 불스코어 인덱스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례적으로 0에 수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즉 강세 점수가 0으로 수렴한 것은 2020년 1월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0으로 수렴한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로 이제 바닥을 형성했다라는 시그널이고, 다음으로는 상승 사이클이 이제 말기로 접어들어서 분배 구간으로 진입한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대규모 바닥 형성에 대한 부분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신중하고 더디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매집 구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더 나은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더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ETF 유입이 회복이 돼야 되고 유동성이 확장되고,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재매집 단계로 전환하는지 그런 시그널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그런 시그널이 일정 부분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들이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시간당 순 테이커 볼륨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마이너스 5,300만 달러까지 가파르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 이 얘기는 시장에서 그동안 공격적인 매도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점차적으로 회복하는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이 크립토컨트 지표상으로 강한 매수 시그널이 함께 포착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포에 의한 투매가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강한 손해 매집이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또 다른 지표인 현물 거래량 규모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도 대형 고래 주문이 이렇게 찍히는 것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물 평균 주문 규모가 상승 중이고 대규모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유입되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표는 바로 이 지표인데요.
바로 비트코인의 축적 주소에서는 이번 조정장에서도 가파르게 비트코인을 매집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축적 주소는 비트코인을 최소 2회 이상 매수를 했지만 단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지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30일 동안의 축적 주소들은 37만 5천 BTC 이상을 순매수를 했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폭락했던 그 순간에도 5만 BTC 이상을 추가로 축적을 했습니다. 즉 전반적인 매수 수요가 둔화되고 있지만 이 축적 주소 집단만큼은 예외적으로 공격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한 달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기준을 늘려봤을 때는 두 달 사이에 월 평균 매집량이 13만 BTC에서 26만 BTC로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 국면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강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립 구간으로 하방 이탈했지만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유동성과 활동성 그리고 네트워크 성장 같은 핵심 온체인 지표 자체는 붕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번 조정이 하락장 전환보다는 단기적인 붕괴의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도 바로 이 지표 자체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단기 이슈와 장기 이슈 나눠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K30 리서치의 애널리스트가 이번 대규모 청산이 숨고르기 과정이고 하락장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들이 운영하는 X 계정입니다. 네겐트로픽에서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려면 103K를 회복해야 되는데 103K까지 회복에 성공하면은 다시 106K를 돌파하고 더 큰 상승 추세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103K를 회복을 했는데요. 실제로 매물대 구성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103K에서 104K 사이에 가장 강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06K에서 107K의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구간을 회복하면은 이후에는 다시 110K 상단까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지금 시장에서 투심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소진이 됐고 크게 타격을 받았다 보니까 갤럭시 디지털에서는 비트코인의 연말 목표 가격을 185K까지 보고 있었는데 120K까지 크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들은 결국은 2개월 정도 남아있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변수들과 호재가 나타나고 방향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는 부분들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대규모로 레버리지가 청산됐다는 것은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하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블랙락이 호주에서 현물 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홍콩에서 저토크나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카자흐스탄이 외환 보유액의 일부를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투자로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는 안전한 자산으로서, 즉 대체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CIO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1% 정도 담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중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고 이제는 비트코인을 넘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현물 ETF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메이저 알트코인까지도 담을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낸스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CBD 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과 주황색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세 번째로 큰 규모인 빨간색 주체도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라색과 녹색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진입했다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주문량에서는 매수세가 더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굉장히 낮은 구간까지 음수 영역으로 하방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양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중립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관발 수요가 둔화된 국면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더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미국 수요가 돌아오는 그 기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간인 100K를 하회했다가 회복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추세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간인 365일 이동평균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유의미한 거래량을 동반했는데요.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365일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는 103K 구간을 넘어섰는데요. 103K 상단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22평선이 202평선을 하방 이탈하면서 데드크로스가 포착이 됐고 역배열의 움직임이 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22평선이 나머지 2평선들을 다시 상방 돌파하는 흐름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RSI도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중립 구간인 50과 2평선까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MACD 상으로도 약세 국면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 상으로는 숏 포지션이 104.6K 그리고 롱 포지션이 101.5K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을 또 먼저 청산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주요 거시경제 지표 그리고 주요 변수들과 함께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바닥 구간을 찍고 점차적으로 반등하는 시그널들도 포착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만큼 긴장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